우리 아내가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낼 때마다 손가락이 떨린다. 검사 항소심이 나온 날 판사가 선고했다. 징역 1년. 그걸 들을 때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왜? 난 그 말만 반복했다. 우리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교도소를 가? 근데 아내는 웃었다. 그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웃었다. 그리고 나한테 말했다. 미안해, 그동안. 여러분이라면 그 웃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나는 이름이 박영수, 올해 60이 넘었다. 우리 아내 정옥수는 58이다. 우리는 30년을 남편 노릇, 아내 노릇해왔다. 서울 강남 신논현역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카페에 간다. 테이블을 닫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데운다. 오픈이 8시. 그럼 아내가 도착한다. 영수, 좋은 아침. 항상 그 인사였다. 낮고 부드럽고 자신감 없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카페의 모든 것을 챙기는 손이었다. 손님 접객, 메뉴 개발, 재무 관리. 전부 아내가 했다. 당신 오늘 손님이 많겠어. 아내가 일기예보를 본 후 말했다. 커피 손님은 날씨하고 상관없어. 내가 농담처럼 던졌다. 아내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내일도 같은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웃음이었다. 우리 둘 다 바빴다. 오픈부터 클로즈까지 내 역할은 정해져 있었다. 커피 머신함, 음식 준비, 손님 맞이. 그게 내 영역이었다. 아내는 그 뒤편에서 뭔가를 계속했다. 장부를 적고 전화를 받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아내, 뭐하고 있어? 내가 물으면 아내는 대답했다. 계산하고 있어. 당신은 손님 봐. 그래, 그게 전부였다. 카페 운영 30년. 하지만 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오직 앞만 봤다. 내 앞, 내 손님들, 내 세상. 어느 날 오후였다. 금융감시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박영수님께서 대출받은 물건이 있으신데. 목소리가 공식적이었다. 뭔데요? 차용증 5개, 금액이 3억. 내 귀가 먹먹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 분명히.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된 차용증과 대출금이 있다? 경찰서로 가야 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당신의 서명과 도장이 위조되었습니다.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누가 했죠?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닌 서명, 내가 찍지 않은 도장, 그리고 감시 카메라에 찍힌 한 여자. 그 여자는 내 아내였다. 경찰서에서 나올 때 손이 떨렸다. 아내를 만나야 했다. 뭔데? 내 목소리가 커졌다. 카페는 문을 닫았다. 손님도 없었다. 아내는 앞치마를 벗고 있었다. 당신, 뭘 했어? 아내가 천천히 나를 봤다. 영수 앉아. 앉아? 뭘 앉아? 뭘 한 거야, 아내? 내 이름으로 3억을 빌려갔다고? 아내는 말이 없었다. 누구 돈이야? 누가 시킨 거야? 내 목소리가 자꾸 커졌다. 변호사를 부르겠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스스로 다 했어. 뭐? 혼자? 모두 내가 했어. 당신은 상관없어. 그럼 넌? 아내가 나를 봤다. 난 자수할 거야. 아내를 만난 건 대학가 카페였다. 내가 30, 아내가 28. 아내는 상담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커피 한 잔에 마음이 달라진대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 카페는? 내가 농담처럼 던졌다. 당신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아내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를 따라 카페에 들어왔다. 같이 하자. 내 제안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아내가 뭘 생각했는지 나는 몰랐다. 그저 아내가 있다는 것만 알았다. 아침마다 옆에, 저녁마다 옆에. 그게 전부였다. 1심 판결 때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은 남편의 신원을 도용하여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울지 않았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누구 돈이요? 제 남편 아버지. 의료비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병원비는 8천만 원이었다. 내가 의료보험으로 커버한 건 4천만 원. 나머지 4천만 원은 아내가 챙겼다. 당신이 애써? 판결 후 아내가 나를 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어. 그래서 당신이 남은 돈으로 카페를 계속 운영하게 내가 남은 빚을 챙겼어. 그 말을 들을 때 내 세상이 흔들렸다. 아내는 내 아버지의 의료비를 낸 거였다. 내가 모르게. 그런데 더 깊은 게 있었다. 경찰 조사 때 형사가 보여준 것. 아내가 빌린 돈은 3억이 맞았다. 근데 쓰인 곳이 아버지 의료비 8천만 원, 카페 고정비 1억 2천만 원 3년치, 그리고 내 동생 사업비 9천만 원? 뭔데? 내가 물었다. 형사가 파일을 넘겼다. 당신의 동생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부족했대요. 부인께서 그걸 알고 빌려주셨답니다. 내 동생은 재수 없는 놈이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에게 손을 벌렸다. 오빠 5천만 원만. 내가 거절했었다. 뭐 하는 짓이야? 일을 해. 그게 내 대답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이건 넌 몰라도 돼. 내 오빠니까. 내 동생이 이 사건에 고소를 당한 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협박도 있었다. 아내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대출금 업체가 내 이름을 써서 계속 협박을 했다. 그 협박 전화, 협박 편지 모두를 아내가 받았다. 이건 내 일이야. 당신은 몰라. 그 말뿐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와중 변호사가 나를 불렀다. 박영수님, 이거 보셨어요? 그것은 아내의 일기장이었다. 변호사가 찾은 것이다. 아내가 자수하기 전날 밤 아내가 남긴 글. 영수, 당신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맞죠? 30년을 함께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눈에만 나를 비춰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지칠 때 내가 있다는 것만을 느껴주길 원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당신이 울던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겐 그럴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적어도 당신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의료비, 카페 고정비, 오빠 사업비, 모두 당신이 걱정했던 것들이었어요. 당신의 입에선 안 나왔지만 나는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나는 가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난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감당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 나는 법정에 섰다. 항소심에. 당신 아내가 한 일이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을 자신을 소개시킨 겁니까?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뭐,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천사였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의료비, 카페 고정비, 제 동생 사업비, 모두 제가 책임질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다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분이 법을 어기셨나요? 제가 약했으니까요. 변호사가 일기장을 제출했다. 판사는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항소심 판결은 징역 1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심과 모동기를 감안하여 형을 감경합니다. 판사의 말이었다. 아내는 웃었다. 그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내가 울고 있을 때 아내는 웃었다. 영수, 괜찮아. 법정 안에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 괜찮아.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아내가 누구인지. 아내는 교도소로 들어갔다. 징역 1년을 채우기 위해 나는 카페를 혼자 운영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났다. 테이블을 닦았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데웠다. 오픈이 8시. 근데 아내가 안 들어왔다. 영수, 좋은 아침. 그 말이 없었다. 손님들이 물었다. 사모님 어디 가셨어? 잠깐 쉬고 있어. 그게 내 대답이었다. 하지만 손님들은 알았다. 신문에 났으니까. 금융사기로 징역형을 받은 아내. 남편 몰래 사기를 저지른 여자. 그렇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건 사기가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교도소에서 아내가 편지를 보냈다. 손글씨였다. 영수에게 요즘은 어때? 밥은 잘 먹어? 여기는 별로 힘들지 않아. 나는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날 미워하지 마라. 나를 용서하지도 마라. 그냥 잊고 살아. 아, 그리고 하나 더. 너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알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난 안심이 돼. 교도소를 나올 때까지 내 몫의 죄를 다 챙길 거야. 그리고 나올 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좀 더 나은 우리로. 사랑해, 영수.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나는 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아침 7시. 직원들이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내가 나왔다. 옷은 다르고 머리도 길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같았다. 그 부드러운 눈빛. 영수. 아내가 나를 봤다. 응. 나는 그 한 글자만 말했다. 아내가 옆으로 왔다. 팔을 잡지 않았다. 손을 잡지 않았다. 그저 옆에 섰다. 우리는 함께 차에 탔다. 카페로 갔다. 오전 6시. 아내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내 옆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데웠다. 내가 했던 것처럼. 오픈이 8시. 손님이 들어왔다. 아, 사모님 돌아왔네. 아내가 웃었다. 응, 이제 집에 왔어. 아내가 커피를 내렸다. 내가 받았다. 아내가 손님을 맞이했다. 내가 옆에서 봤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30년 동안 내가 본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아내의 앞모습만 봤다. 고객 앞에서의 아내. 미소 짓는 아내. 단정한 아내. 하지만 아내의 뒷모습은 나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혼자 문제를 안고 밤 깊도록 일기를 썼던 아내. 내 아버지의 의료비를 위해
금융기관을 돌아다녔던 아내. 내 동생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협박까지 감수했던 아내. 그 모든 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앞만 봤으니까. 내 세상만 봤으니까. 아내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 영수, 아내가 나를 불렀다. 응? 밥 먹어. 그 말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이제 다르게 들렸다. 우리는 다시 카페를 운영한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난다. 테이블을 닦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데운다. 오픈이 8시. 아내가 도착한다. 영수, 좋은 아침.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이제 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도소 1년. 그 1년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었다. 그건 뒷모습을 보는 능력이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제야 보인다. 저녁 6시, 카페를 닫는다. 아내가 앞치마를 벗는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말한다. 그 말은 전에는 안 했던 말이다. 아내가 웃는다. 당신도 수고했어.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간다. 손을 잡지 않는다. 말도 많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따뜻하다. 여러분도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봤나요? 혹은 당신의 뒷모습을 누군가 봐주고 있진 않나요? 이 댓글창에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